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헨리는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이 극도로 긴장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토트넘 상황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 맨시티로 이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흥민이 3년 계약으로 맨시티에 입단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주요 공격수인 손흥민이 이 팀을 떠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로 한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정보는 신뢰할 만한 소스인 헨리에 의해 밝혀졌으며 그는 토트넘 내부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몇 가지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헨리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적 결정의 일부는 안토니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긴장감이 심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등은 손흥민이 그의 훈련 및 전술적 스타일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음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주요 스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자신의 재능과 기여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으며 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손흥민이 토트넘 핫스퍼 떠나는 결정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자로 유명하며 세계적인 최고 선수들을 유치하는 데 능력 있는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을 영입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계약으로 손흥민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도전시키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우승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토트넘에게 큰 타격이 아니라 팀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에서 내부 위기의 시작일 수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큰 압력에 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손흥민의 떠남은 토트넘 하퍼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의 창의력과 골 결정력으로 손흥민은 스스로 팀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팀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재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큰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를 대체할 적절한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가운데 곧 양측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손흥민의 떠남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의 부진의 원인을 찾았다. 그의 부진은 앱 대표 기보 고왕 메디슨 때문이었다. 결국 캡틴 손흥민이 부상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이 잘못되었다. 포스테코글루의 고집 때문에 토트넘 호스퍼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지난 주말에 열린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35라운드에서 토트넘이 2대1로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은 부실한 세트피스 수비였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최다 75위를 기록 중인 토트넘은 골을 많이 허용했다. 경기 직후 세트피스에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의 의견과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팀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첼시를 상대로 토트넘은 지난 첼시전에서의 패배와 최근 아스날과의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미 전술이 전 세계에 알려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캡틴 손흥민과 친분이 있는 유럽 축구계의 전설 테리 앙리가 따끔한 일침을 가하였다. 앙리는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로 출연해 얼마 남지 않은 리그전을 예측하던 도중 토트넘 경기 차례가 되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난하였다. 그는 손흥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런 발언은 주변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어떤 이유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난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손흥민 선수라고 주장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팀 손흥민의 목표는 확실하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리그 4위를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외신은 토트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며 다가오는 첼시전에서 골을 터뜨릴 손흥민의 발끝을 주목하고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미어 리그 35라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지금이야말로 토트넘이 리그 4위로 재탈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도했다. 2024-2025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기존의 32개 팀 체제에서 36개 팀 체제로 개편되었다. 유럽 축구 연맹은 늘어난 4팀에 대해 두 자리는 유럽 축구 연맹 개수가 가장 높은 두 리그에 한 장씩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2023-2024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독일 분데스리가가 선전하며 이탈리아 세리에에 추가로 챔피언스 리그 보너스 출전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축구 팬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3위에 그쳐서 기존대로 1위부터 4위에 안착한 팀만이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내심 보너스 티켓을 기대했던 5위의 토트넘 호스퍼 입장에서는 4위 타겟을 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캡틴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은 현재 승점 60점으로 4위 아스톤 빌라의 승점 7점 차로 뒤져 있는 상황이다. 아스톤 빌라에 비해 2경기가 더 많은 토트넘은 앞으로 5경기를 더 치러야 하지만 팀 내 골잡이가 손흥민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쉽게 만회하기 어려운 거리인 것은 사실이다. 매 경기가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첼시와 리버풀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등 하드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토트넘은 3일 후 런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리는 2라운드 수요일 경기로 첼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이자 토트넘 호스퍼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에드워드는 최근 2연패 중인 토트넘은 두 경기에서 실점한 수비가 문제로 꼽힌다. 공격에서는 해리 케인의 부상에서 복귀함에 따라 원래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나서게 된 손흥민의 퍼포먼스에 시선이 집중된다. 하지만 여전히 토트넘 팬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토트넘 내부에서 선수들과 아닌 경기에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와 감독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로 캡틴 손흥민과 감독은 세트피스 수비 문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으며 플랜 B가 필요하고 세트피스 수비가 단단해지길 바라는 손흥민의 요청에 비해 감독은 고지 빚는 하나의 전술로 남은 경기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더군다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얼마 전 주간에 긴 휴식기를 가졌지만 자존심 문제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린 중요한 경기였던 북런던 더비에서 여전히 달라짐 없는 전술로 선수들을 기용했으며 이제 5월 3일 첼시에 이어 5월 6일 리버풀과의 타이트한 일정으로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이번 첼시전에 앞서 영국 매체들은 과연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쟁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영국 매치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로 등장한 유럽계 축구 레전드인 티에리 앙리는 올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해설을 도맡다가 남아있는 경기를 유추하고 그만 감정에 실려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앙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이 드러나자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위선자라고 한마디를 내뱉으며 주변의 패널들은 물론 카메라맨과 PD 그리고 작가들까지 깜짝 놀라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티에리 앙리는 이어서 자신의 절친 손흥민을 언급하며 진실된 속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100% 할 수 있었던 경기에서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욕심을 보이며 결국 토트넘 선수들에게서 희망을 아슬아슬하게 가져갔다. 심지어 포체티노가 올 시즌 초반 공격적인 축구를 내세웠지만 딱 셀틱 수준이고 식당에는 개업 효과가 있듯이 토트넘 역시 초반에만 운이 좋았을 뿐이고 결국 들통났다. 포체티노의 전술에 유연성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 대하여도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나의 소중한 친구 손흥민. 이미지 센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이번 아스날전에선 그늘진 얼굴만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는 울컥했다. 손이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여전히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개선점을 감독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지만 그저 감독은 자신에게 이미 패배당한 전술만 가르치고 있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리는 평소에 손흥민을 친구가 아닌 선수로서 굉장히 능력 있고 폭발력 있는 선수로 극찬하기도 유명했는데요. 이렇게 월드 클래스급의 좋은 선수로 팀을 그따위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터뜨린 것이죠. 이에 토트넘 수비수 출신이자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윌리엄 갈라스는 요즘 솔직히 토트넘 경기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 역시 앙리 소니의 팬이고 그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소니가 얼마나 토트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늘 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는 선수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선수로 더 뛸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처럼 시간이 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 토트넘은 현재 리그 5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성적은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벌어놓은 걸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소니는 상위권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서 팀 내 가장 나이가 많지만 어린 선수들보다 더 빨리 뛰고 많이 움직이면서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포체티노 감독이 자신 있어 하는 공격 플랜을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 심지어 중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부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선수 특성을 고려하며 전술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에 토트넘 최대 커뮤니티인 스퍼스 웹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픽처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상대팀을 연구하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진짜 답답하다. 문제점이 너무 많다. 시즌 내내 세트피스에서 실점되어 해야 해. 라인을 올려서 뒷공간으로 바로 연결되는 패스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약점도 보완해야 하고 종료 휘슬이 불 때까지 집중하며 올 시즌 보여줬던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줘야 한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데 나만 알려고 하는 감독이다. 소니가 제일 안타깝다. 소니보다 더 어린 선수들도 시즌 아웃이 다반사인데 큰 부상 없이 모든 경기에 출전 중인 소니에게 비난하는 것보다 응원을 해야지. 소니가 조금 못하면 엄청 비난이나 날리고 소니가 A 매치도 다녀오고 원톱과 왼쪽 윙어 카드였다는 것은 다들 알아줘야 해. 게다가 수비 가담하고 있으니 소니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혹사당하고 있는 거라고. 최근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 역시 경기 직후 아스날은 냉정하고 공중에서 강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세트피스를 연습하고 힘을 갖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세트피스가 강해져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손흥민은 9년 이상 몸담았던 토트넘의 문제점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더욱 잘 알고 있으며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수입니다. 부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 남지 않은 프리미어 리그 라운드에서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의 퍼센트를 높이 올려주었으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게 끝이에요. 오늘 시간을 내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토트넘에서 특별한 흔적을 남길 것이며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축구 세계에 대한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